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막 8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한 다음 시간까지 사막 8조 들어가기 전에 그 프롤로그,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반, 사막 8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기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기반이 중요해요. 요 기반에다가 세우면 튼튼해지고요. 요 기반에다가 세우지 않으면 이게 참 이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반이 무엇이냐? 늘 말하죠. 일원상입니다. 일원상의 진리의 기반을 세워서 사막 수행을 하냐? 그냥 하냐? 그래서 우리가 사막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행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수행 이렇게 하는데 수행이 아니라 그냥 하는 그 행위 같아요. 그냥 심신작용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반이 무엇인가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원상의 수행과 3대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사막을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3대력이에요. 사막의 어떤 그 결과. 사막을 했으면 3대력이란 뭐예요? 수양을 하면 수양력이 생기고, 연구를 하면 연구력이 생기고, 취사를 하면 취사력이 생겨야 돼요. 대종사님 실용적이죠. 뭐가 생겨야 거기 뒤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빠진 수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효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사막,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했는데 힘이 있냐? 근데 이 3대력은 또 일원상과 밀접해요. 힘이 있어지려면 일원상에 기반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한데요. 대종사님 그 법문이 있어요. 이게 법문이 회보 제 50호에 3대력을 얻는 빠른 길이라는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의 후반부에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칠판에 일원상을 그려요. 일원상을 하나는 동그랗게 이렇게 원만한 일원상을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찌그러진 일원상을 이렇게 그리셔요. 대종사님 직접 칠판에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고 사람이 묻죠. 이제 그 중에서 원만한 일원상을 딱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바로 이 원만한 그린 일원상 이 자리가 이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고 딱 말을 해요. 이게 이때 대중들의 마음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원상 이렇게 그리시고 둥그런 일원상을 그리시고 원만한 일원상을 그리시고 이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법문이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대선생님 또 뒤에 대선생님 참 친절해요. 뒤에 또 설명을 해주세요. 또 그냥 부처님의 마음이다 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시고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는 어디서 나와요? 이론상 서문에서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죠. 그렇죠? 우주만유 본원 사은사유장에 설명했어요. 제가. 자, 우주만유가 이렇게 천지은이 드러나고 부모은이 드러나고 동포은이 드러나고 법률인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일원상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저 바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그 선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또 설명을 해요. 그 자리가 재불재성. 부처님 마음이나 재불재성이나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 뒤에 설명 또 한 거예요. 재불재성. 여기서 재불재성 나오죠. 대무사님 재불재성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전을 편찬할 때 이 재불재성이라는 말을 못 쓰신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불교에 한정돼서 대종사님 말씀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를 추구하
신자가 되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던 제자들은 그 시대의 그 출판의 한계라는 것을 아시죠.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재불재성과 범부중생의 불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범부중생의 불성. 여기서 불성 나왔죠.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우리들의 불성이나 같은 자리예요. 자,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면 또 이제 쉬운 것부터, 이 죽비도 우주만유 중 하나지 않습니까? 죽비에 드러나는 자리나 우리의 불성 자리나 우리의 그 깨어 있는 자리 나 같은 자리죠. 그렇죠? 이게 같은 자리죠. 그리고 또 이걸 또 대변사님 또 설명해 주세요. 이걸 3단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주 만물을 내고 드릴 능력과 쉽게 말하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이 자리하고 재불재성과 범부중생의 불성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주 만물을 내고 드릴 능력과 우주 만물을 내고 드릴 능력과 이렇게 돼요. 이 죽비를 드러낼 능력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있죠. 이 죽비를 드러내지 않을 능력이 있나요? 이것도 지금 우리 어찌 보면 죽비도 형상이에요. 형상에 우리는 안 잡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가 형상에 이 형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이것을 드러낼 수도 알고 안 할 줄도 알고. 근데 우리는 이게 죽비가 있는 한 절대로 불성 자리가 아니면 잡힐 줄만 알지 이것을 드리기도 하고 내기도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성이라는 이 차원에서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이 불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자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 말이나 여기서 재불재성과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런 상 서문 얘기 다 나오네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복 주고 죄 주는 권리도 있음으로써 이 자리가 복도 줄 수도 있고 죄도 줄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건 뭐 우리 대종경에 죄복에 출처해서 무수히 나와요. 이 자리가 이런 상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이에요. 대변사님께서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는 대중들이 많이 인지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거 풀어가신 거예요. 늘 말씀하셨죠. 법설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요구사항, 그다음에 느낌, 여기에 가까운 것부터 던지면서 본질적인 얘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전은 안 그래요. 정전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던져놓고 가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해 안 하려면 말하라 하고. 그리고 대종경에서는 이해를 시키시려고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하죠. 관심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런 그 대종경 이 말씀에 더 막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전 얘기를 많이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자리가 이런상 자리인데 이런의 진리를 깨치면 견성한 것이요 연구력을 얻었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견성과 연구력을 한 자리에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견성하면은 성품을 알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근데 대중사님은 견성을 하면 그 자리로 연구가 늘 돼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불교에서 견성하면 성품만 알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품을 알았다는 것은 그 성품 자리로, 자, 우리가 성품을 알았다고 하면은 성품을 그냥 대상화 시켜갖고 그것만 알았다 하면은요, 처음 그냥 공부하는 거에 불과해요. 성품을 아는 성품이 모든 걸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품 안에 사리도 다 있고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사리를 밝게 알려는 마음이 충만해야죠.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법을 쓰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요. 대종사님 말씀. 그리고 이 이론과 같이 마음을 원만하게 지켜 이로우 사심도 없다면 양성을 한 것이요 수양력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품자리로 양성을 얻었는데, 수양력이라는 것은 동정간의 모든 그 경계 속에서 수양력을 얻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냥 그 자리에 들어오면은 나는 양성됐다 이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모방하여, 대종사님 이게 모방이란 말 써요. 막 써요. 언어를. 보통 우리가 모방한다 하면은 별로 좋은 말이라고 안 느끼는데, 이론상 이 자리를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성품 그것을 네가 그대로 그 모방해봐 이 말이에요. 네가 너를 모방해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모방해. 재미있는 표현이세요. 이 성자들은 그 뭐 사회적으로 그거 쓰면 안 돼, 안 쓰면 그런 거 없어요. 쓰시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모방하여 모든 일에 중도를 잃지 않고 원만행을 베푼다면 성품을 거느린 거라고 그러죠. 솔성한 거, 이것이 바로 취사력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대전사님께서 이론상과 3대력의 관계를 딱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론상을 통해서 어떻게 3대력으로 놔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도 보면 막 이론상 서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론상 진리장 얘기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이 말씀에. 자, 근데 이것을 이론상 수행에 보면은 이 이론상 자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본문에다 연결을 시켜보면 각자의 마음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 마음은 재불재성과 범부중생의 불성. 아까 그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영구력으로 바라는 것이고, 또 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한 이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는 것은 바로 수양력으로 놔두어지는 것이고,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대운사님께서 이론상 수행도 아까 이 본문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취사력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이론상에서 수양력, 영구력, 취사력인 3대력이 이렇게 발현된다는 것이죠. 3대력을 발현된다 할 때는 사실은 이론상 자리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 기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공부가 사막 수행의 공부에서 이 지점이 굉장히 튼튼하지가 않아요. 이게 출발의 기반, 뭔가를 할 때 집을 지을 때 그 기반 위에다가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서 이 지점이 우리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막 공부를 막 하다 보면 거기에 이론상의 발현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이론상은 3대력의 근본이에요. 근본이죠. 기반이니까. 근본이고 3대력은 이론상의 발현. 그러니까 이 기반에서 뭔가가 여기다 집도 짓고 뭣도 세우고 하는 그러한 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상은 수양력, 영구력, 취사력으로 발현되는 근본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막 공부를 할 건데 이 점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몰라. 그냥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반복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나중에 좀 지겹다 할 정도로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3대력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이론상이 육군으로 발현되는 힘이에요. 이 이론상이 육군을 통해 우리 심신작용 첫 번째 시간에 말했죠. 심신작용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힘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막 수행은 이런 게 우리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성품 자리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 기반해서 3대력으로 발현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3대력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어찌 보면 성품을 발한다, 성품을 낮춘다 이런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성품을 낮추는 공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을 첫 번째는 잃었으면 회복을 시켜요. 딱 회복을 시켜서 이것으로 성품을 낮추는 거예요. 발성. 이게 복성, 회복하죠. 복성해서 성품을 복성해서 성품을 낮춘다. 발성. 이게 두 가지 단어죠. 복성, 발성.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사막 공부하는데 꼭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자, 사실 이론상의 수행은 이론상으로 하는 수행은 이론상으로 하는 수행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론상으로 하는 수행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자리에 들면 그 자리에 들면 사실은 깨달을 것도 닦을 것도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말했죠. 성품 자리에서는 더 이상 닦을 게 없지만 심신작용에서는 그렇다 해도 끝없이 닦아가야 하는 세상이란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차원 얘기를 하면 두 차원을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하면 근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두 차원을 같이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살면서나 그 자리에 기반해서 우리는 끝없이 닦아가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닦으란 말이야. 닦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어느 상황에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러한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막 안달을 해, 급해, 초조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그런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하는데 막 초조하고 숨이 막 가쁘고 조급하고 막 이런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르죠. 막 이렇게 조급하고 막 그냥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하고 욕망에 막 헐떡거려. 헐떡거린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헐떡거리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이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이게 뭐죠? 맥박? 혈압 재료할 때 계단에 올라가면 간호사가 제가 말씀하시면 말할 때 혈압 재세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안정이 다 생기면 혈압 재세요. 그래. 그러면 그때 가서 혈압 재면 이제 안 그러면은 바로 재면 그래 확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계단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리는 헐떡거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헐떡거리지 않는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리고 헐떡거릴 것이 없는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현실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뭔가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런 현실에서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이론상으로 수행하는 사막 공부고 3대력으로 낮추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관계가 있죠. 이런 쌍, 사막, 삼대력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쌍과 사막과 삼대력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쌍 성품으로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사막 수행으로 삼대력을 구현하는 법을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저희들이 교재 이렇게 지금 이런 쌍 수행이라고 하고 우리 사막 8조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프롤로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같이 봉독해 봅시다.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한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라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재밌어요. 큰 공부 이렇게 나오죠. 이 큰 공부 하려면 먼저 뭘 해라고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이게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막 수행을 하려면은 이 이론상 자리를, 여기 자성 다 이론상 자리입니다.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헐떡거릴 게 없어요. 이 자리 조급하고 뭐 그럴 것이 없는 자리예요. 착이 뭔가에 막 거기 안달하고 그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너 아니면 못 살아,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 너 아니면 못 살아 한 사람 다 착 있는 사람입니다. 잘 봐요. 너무 착이 없나? 너무 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다른 거겠지. 그것도 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여기 실생활 나왔죠. 여기 반드시 되면 실생활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안주만 해갖고는 안 돼요. 착이 없는 자리 딱 안주해 있어요. 대사님이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은데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실생활에 나아가 착이 없는 행을 하라는 것이니, 이렇게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 길을 잡은 사람은, 이 길을 딱 잡은 사람은 대인사님께 뭐라고 했어요?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와,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나를 기약하고, 대종사님한테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기약했어. 이건 뭐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를 기약했다는 이 말이 바로 공부길에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공부길에 들면 그 사람은 시간과 함께 늘어날 것만 남았어요. 이게. 근데 이 길에 못 들었으면 노력을 해도 이상해. 그러니까 뒤에 또 같이 봅시다. 자,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를 따라 첫 번째 나옵니다. 자,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일신공부요. 이렇게 됩니까? 여기서 이 일, 저 일을 단수로만 보지 마세요. 단수. 이 일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 일들, 저 일들 이렇게 복수가 없으니까 이건 단수만이요. 연필할 때는 연필만 하고, 죽비할 때는 죽비만 하고, 이것도 돼요. 그런데 연필의 이 일군의 일을 할 때는 그 일군을 하고, 죽비의 일을 하는 그 일군을 할 때는 그 일군을 하고, 이런 말도 포함돼요. 현대사회는 대종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일 할 때 그것만 하고, 저 일 할 때 그것만 하고, 이런 분 대종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일은 자기가 책임을 방심하지 말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상황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대종사.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일반 수행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일신공부라는 거예요. 끌리지 않으면 일신공부. 끌리지 않으려면은 착이 없는 자리에 딱 집안해야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착이 없는 자리요. 착이
없는 자리 있기 때문에 그 일할 때 그 일에 전무하고 저 일할 때 저 일에 오롯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이것이 곧 영국 공부요. 그러니까 이런 이 차기 없는 자리를 알면 이 일을 할 때 또 이 일에서 이런 쌍에 밝은 차기 없는 차기 없는 자리로 그 연구를 쭉 하고 저 일할 때는 또 저 일을 할 때 그렇죠. 저 일로 인해서 이 일에 방해가 안 돼요.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요. 예를 들면 애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뭐 직장을 할 때도 애 때문에 일이 잘 안 돼. 어디 가서 이쁜 여자를 사귀었어. 그랬더니 일이 하나도 안 돼.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게 상습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갑자기 주식 투자를 했는데 머릿속이 떠나질 않아. 어떻게 됐지? 틈만 나면 또 들어왔어. 우리 한때 주식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랬는데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자, 세 번째,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되면 곧 이것이 취사 공부며. 그렇죠. 이 착이 없어야 착이 없어야만 착이 없는 자리에 그쳐 있어야만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고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는 거. 다 이게 착이 없는 자리를 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납득이 돼요. 착이 없다는 말은 착이 없으면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고요. 그 자리가 고요한 자리고 착이 없으면 그 자리가 신령한 자리예요.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깨어있는 자리예요. 이게 착이 없다고 하면 뭔가 착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이 없는 자리가 착이 없으니까 고요하고요. 착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일체 걸림이 없는 자리고요. 착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요.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고 착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예요. 착이 없다 이런 말은 너무 이걸 그냥 어디에 그냥 누구 미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큰 대명사님 성품 이렇게 착이 없다는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가할 때는 연불과 좌선으로 일심에 전공도 하고 한가할 때는 전공하는 거예요. 오롯이 거기에 공을 들여보는 거예요. 전공 오롯하게 공들인다. 어떻게? 무엇에? 연불과 좌선에도. 또 경전 연습으로 연구에도 전공도 하고 경전 연습을 통해서 연구에도 오롯하게 공을 들여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때를 오직 간단 없이 공부로 이 간단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표어로서는 뭐라고 해요? 대명사님께서 동정이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 없이 이게 뭐예요? 무시성 무조선 이런 거예요. 동정이려 무시성 무시성 이렇게 계속하면 저절로 정신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쌓이고 작업에는 취사력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사막 공부를 하면 3대력이 쌓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막 공부라고 3대력이 쌓인다는 이것을 무엇에 기반하고 있어요? 계속 대명사님 첫 번째 전제하고 있죠. 착 없는 자리 이런 쌍에 딱 해라. 이 말씀 다 하셨네 대명사님. 이런 쌍, 사막, 3대력 다 설명하셨어요. 대명사님께서.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도 쉽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쌍, 사막, 3대력의 관계가 딱 설명이 된 거죠. 전부 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자성의 원리가 이런 쌍자리죠. 이런 쌍의 원리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쌍의 원리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런 쌍 자리. 이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 착이 없는 이런 쌍의 행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쌍으로 수행해라. 이런 말이죠. 수행해라. 이런 쌍을 수행해라. 그러니까 이런 쌍의 수행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일심 공부고 연구 공부고 실행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법문을 하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말하니까 차기 없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정전으로 가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라고 훨씬 더 원리적인 말로 탁 말씀하시죠. 이게 같은 말이라고 알면 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은 원래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리간에 연구력이 쉬지 않도록 하여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구하는 연구 공부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 설명 말이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은 원래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렇죠? 그 자리를 수행 표본으로 삼아서 사리간에 우리 이게 우리의 시비의 일과 대소유무의 이치, 이 시비예와 대소유무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연구력을 쉬지 않는 거예요. 왜 쉬지 않게 되냐면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쉬지 않아요. 쉬지 않게 해서 그 일에서 아르마리를 구하는 연구 공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되는 데에서 계속 아르마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이런 쌍과 같이 원망 부족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는 것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원래부터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자, 이제 이번에 언제 동정간에 동하고 정하는 그 사이에 수양력을 쉬지 않아요. 수양하는 그 공부를 그러니까 수양의 힘을 기르는 거를 쉬지 않아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는 일심 공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양력을 낮추는 거예요. 또는 이런 쌍과 같이 원망부족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이 말은 달리 또 풀어본다면, 원래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선악간에 이것이 보은할래, 제가 선악간이라 했지만 사실은 보은할래, 배은할래, 이 기로가 딱 서죠. 이걸 취사해서 결국은 보은하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 보은하는 힘을 키우는 이 취사력이 쉬지 않도록 하여서, 이 취사력이 잘 있는 거죠. 보은할 수 있는 취사력을 키워서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여기서 불의는요, 배은하지 않는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또 배은인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이 하는 그러한 실행 공부다. 설명했어요. 포괄적인 이론적 설명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것에 이론의 제의가 없어요. 누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이 자리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자리는 문득 깨칠 수 있어요. 이 자리 깨칠 수 있죠. 설명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몇 페이지를 피냐면, 뒤에 제가 별걸 다 해봤는데, 이런 쌍을 수행해서 명상, 이 내레이션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종 띵띵 치면서 하는 거 나오는데, 자, 여기 종이 없네. 죽빛 칩시다. 그냥 합시다. 내가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치잖아요. 손뼉을 이렇게 쳐. 손뼉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손댈 데가 없는 원망 부족한 자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무슨 놈이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 자리가 뭐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자리라고. 가면 아마 저보고 저놈 가서 그냥 군밤을 몇 대 때리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그럴 거예요. 그 소리가 제가 들으면 안 돼요. 이게 확인을 해주셔야 이제 내가 그 소리 안 들어. 이 자리가 가감 더 이상 보태고 뺄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 이렇게 현재 제가 이렇게 뚝뚝뚝 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더 이상 부족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자리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미쳤다고. 그냥 각자 진짜 그런가 하고 진짜 이 자리는요 이렇게 문득 깨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진입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재불재성의 불성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불재성이 항상 깨어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이라는 건요. 그 자리를 알았다. 그 자리에 들어섰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수행은요. 상황의 경계에 따라서 아까 이때 이 가감할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는 이 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그걸 적용할 때는 좋고 적용 못하면 안타깝고 해서 살만해요. 안 그러면 살만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문득 깨치는 자리에서 휴가는 보낼 수 있어요. 휴가. 거기에 오래 살지는 못해요. 거기서 휴가를 오래 보내면요, 이제 지루해서요. 원래는 지루함도 없어야 되는데 지루해져. 안 돼. 그게.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산다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현실에서 나를 욕하고 또 나하고도 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살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수행은 그런다고요. 수행이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말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이게 심신작용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리 이론상이라도 효과가 없어요. 저기 돌멩이나 저기 밖에 계시는 이 돌멩이님이나 저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돌멩이님이 나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분은 가만히 계시잖아. 나는 막 어쩔 줄도 모르고. 여기 이제 바위님을 보면은, 야, 진짜. 100만 배 나으십니다. 진짜, 이러죠,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럼 바위님보다 우리가 낯선 것은 그러면서라도 우리는 바위를 보고 기쁜 마음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바위를 보고 어느 때는 슬퍼할지도 알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양도 동정간의 본래 이 청정한 수양도 본래는 동정간의 본래 청정해요. 청정하나 상황 따라 이론상에 따라 수양해야 돼. 동정간이 원래부터 청정해요. 그러나 수양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청정한 자리를 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리간에 이치는 문득 깨칠 수 있어요. 그 자리다. 그러나 그 나에게 닥치는 그 사건에서 그것을 또 적용해서 밝혀내야 돼. 슉 지나가요. 그냥. 훅 지나가. 오! 그냥 지나가는. 실력이 좋은 사람은 훅 지나가도 딱 잡아버려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슉 지나가버려요.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취사도요, 선악간에 이 지선,
선악을 초월한 이 지선한 자리가 분명하나 이 작업마다 이 작업 취사할 때 이 작업마다 이론상을 적용해서 선악을 잘 취사해야 돼. 선악이라면 좀 이상하니까 보은 배은을 잘 취사해야 돼. 정산종사께서 정산종사법 원리편 4장에서 이론상의 수행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론의 수행은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니 맞죠? 내도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설명을 끝내버리셨네, 정산종사님이. 아, 이럴 때 어망해. 죽으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이론의 수행은 뭐라고요?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 첫째, 먼저 나옵니다. 일과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되 그 지엽에만 그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런데도 전모를 원만히 증명하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그 아르마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런데도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만 아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회광반조하여 그 본래 성품을 잘 수호하자는 것이요. 그 우리의 애착, 탐착 이런 데에 오염되지 않는 이 자리를 잘 수호하자는 것. 그리고 다만 정, 또 이런 정, 일체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 그 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천만사물 점호할 때 또는 이론의 도를 잘 운용하자는 것, 실제로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공부는 곧 이론의 체화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인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주신 거예요. 이론상의 수행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3대력을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론상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또 입장을 좀 틀어서 말한 거예요. 또 사막 공부만 하다는 게 사막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구체성에만 빠지지 말고 이 근원 자리를 늘 이론상 이 자리를 늘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하면 이쪽에 빠지니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처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문제 있으면 여기를 처방해 주시고 저기가 문제 있으면 저기를 처방해 주신 거예요. 이건 처방이 이제 좀 아까 설명하고 조금 반대로 틀어서 설명한 거예요. 너무 이제 구체적인 현실만 빠지니까 근본자리 알아야 한다. 또 만일 수양 연구 취사의 구체성에 갇혀서 그렇죠. 수양 연구 취사 구체에 갇혀서 근본이 이론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는 이론상의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사님 말씀에서는 이 지점에 더 이렇게 치료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은 3대의 그 근본자리죠. 아까도 또 말했어요. 3대의 그 근본자리고 3대의 그 근본이 이론상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3대력으로 발현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현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제 잘했던 것을 오늘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론에서요, 이게 막 보장이 됐다고 막 떵떵 말해요. 대중사님 절대로 말 안 해요. 어제 완벽했어. 오늘도 완벽해? 대중사님 말씀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할 경향성은 있어도 꼭 잘하리라는 확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해라는 거예요. 나 이게 맞다고. 이 대중사님 이 말씀이 참 정직한 말씀이라고. 자, 거 잘하지. 어제 트리플 엑셀 맞나요? 쫙 김연아가 돌았는데 오늘도 잘하시겠지. 우리 여왕님께서. 왜 못하셔? 잘하시겠지. 은퇴하셔서 잘 안 되려나? 지금도 잘하실 거야. 나는 그게 믿어. 우리 여왕님은 항상 잘하실 거예요. 그러다가도 가끔씩 실수를 하시죠. 그러나 그래도 여왕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또 도전해서 또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수행이란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정직한 말이 어디 있어요? 경향성은 있어도 잘하시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경향성을 우리는 길러내야죠.
그러면 잘할 거야. 설사 잘못해도 다음에 일어나서 또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이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수행해야 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한 이유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의 힘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그 힘을 심신작용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을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약간 어감이 다르죠.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의 힘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그 힘을 심신으로 놔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말을 이렇게 마치 고준한 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거 대흥사님께서 딱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야, 대흥사님 참. 그러니까 이런 쌍의 수행과 사막 수행, 그래서 사막으로서 3대력을 낮춘 이 관계를 쫙 설명해 주십니다. 멋있죠? 대흥사님께서 회보 50호 3대력을 얻는 빠른 길 결론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대력만 얻고 보면 즉시 부처요 성인이며 이 결함 없는 이런쌍이요. 결함 없는 이런쌍이 바로 온전한 자리, 원만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만일 사심에 끌려 원만치 못하든지 사리간에 아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실행이 없다면 즉시 이때는 대운상이 뭐라고 하냐면 범부요 중생이며 한편에 결함이 있는 이런쌍이다. 이런 쌍 자리가 깨졌어요. 깨졌다는 것은 이런 쌍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군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어느 편이 되려냐. 그러니까 원만한 이런 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찌그러진 이런 쌍이 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운상 칠판을 딱 그려놓고. 대운상이 재밌죠? 난 왜 이 법문이 안 들어갔는가 모르겠어. 너무 쉬운 법문인데 사람들한테도 우리 원불교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대운상이 이런 쌍을 뒤에다가 이렇게 둥근 이런 쌍하고 찌그러진 이런 쌍 그리고 너 어느 편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이렇게 삐딱한 또 저는 나는 찌그러진 거 할 거예요. 내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혼나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설을 불효하고 이게 긴말 여러 말 필요 없고 이 원만한 이런 쌍이 되어야 한다 할 것이요. 이 원만한 이런 쌍이 되기로 말하면 3대력을 아울러 얻어야 할 것이요. 원만한 이런 쌍이 되려면 3대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처지와 환경을 따라 사막 공부에 정진하리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원만한 이런 쌍이 돼야 되고 원만한 이런 쌍이 되려면 3대력을 갖춰야 되고 3대력을 갖추려면 사막 수행으로 정진해야 된다. 이 논리. 나왔죠? 이런 쌍, 사막, 3대력 관계가 쭉 설명됐죠? 다 했죠? 그러면 이 법문이 어딘지 하면 이공주 선진이 수필한 건데 원기 23년, 1938년 12월에 이 회보에 실린 법문이에요. 대전경에는 지금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쌍의 발현으로서 3대력을 구현해라. 이 말도 되고요. 이 말을 또 대선생님이 또 거꾸로도 해요. 어떻게 했냐?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얻으면 이런 쌍을 회복한다. 이렇게 돼요. 하나는 발성, 이런 쌍 성품짜리를 성품을 발한다 할 때 발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런 쌍을 회복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쌍에 기반한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갖추기도 하고 사막 수행으로서 3대력을 갖추어서 이런 쌍을 회복하기도 하고 이 공부는 두 가지 방향의 차이만 있지 같은 공부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상당히 또 이론적인, 제가 일부러 지금 프롤로그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기반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론상과 사막과 3대력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